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네의 개천에 빠지고 나서부터 여자 귀신이 나를 노렸다. 어렸을 적 이야기다. 나는 예전에 개천이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다. 때문에 개천으로 놀러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개천에 빠진 모양이다.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6살이었던 데다가 이틀 전 비가 내려 물이 좀 불어있던 터라 한참을 떠내려갔다고 했다. 지나가던 어떤 누나가 구해주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다행히도 개천에 물이 좀 많이 불었어도 유속이 빠르지 않은 편이었고 또한 그나마도 많이 줄어든 터라 여자가 구할 정도는 되었던 모양이다. 거기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은 모양인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아서 물을 덜 먹었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부딪히지 않은 모양인지 상처도 없었다. 하여간 그 이후로 자주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하얀 손들이 촉수처럼 길게 뻗어나와 내 몸을 붙잡는 꿈이었다. 하지만 악몽같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 자주 꿈을 꾸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은 지방에서 하던 일을 접고 상경하셨고 덕분에 나는 할머니와 같이 살아야 했다. 할머니는 집안의 막내였던 나를 매우 아끼셨고 나도 할머니가 좋았다. 그렇게 한동안 시골에서 살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였는데 그 즈음 시골은 가로등이랄 것도 없었고 시골에는 TV와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는데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늘상 아파서 골골거렸던 나는 병원을 가도 차도가 없었고 계속 몸이 나빠지자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된 것이다. TV도 별로 볼 게 없고 딱히 밖에서 뛰어다닐 정도로 몸이 좋은 편도 아니라 친척 형들이 사놓은 책을 읽거나 뒹굴거리다 자거나 그랬던 것 같다. 어느 날인가 불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불장난을 했던 것 같다. 소여물로 사용하려고 쌓아둔 몸집에서 지푸라기를 뽑아 사람처럼 만들어서 옆에 잔뜩 쌓아놓고 불에 태웠는데 그때부터 꽤나 얄궂었던 모양이다. 하나를 한참 태우고도 나무에 불이 안 붙어 또 태우고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어두운 아궁이 안에서 익히 보던 무엇인가가 빠르게 기어나왔다. 꿈속에서 보던 그 촉수처럼 긴 하얀 손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그 흐릿한 모습과 촉수처럼 흐느적거리는 모습과는 다르게 길고 가느다란 손과 팔은 빠르게 튀어나와 내 앞에 흙을 쇠고랑처럼 콱 찍어 긁어냈다. 길고 두꺼운 그리고 시커멓게 때가 낀 손톱이 바닥을 긁었다. 그리곤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던 나를 아쉬운 듯 손을 휘적거리며 잡아채려 했다. 자세가 낮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아궁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어두운 구석 먼발치에서 새빨간 눈이 보였다. 길고 가는 팔을 위협적으로 흔들던 그것은 처음에 빠르게 튀어나왔던 속도와는 다르게 천천히 팔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우리 이쁜 아가야. 이리 오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말투와 목소리였다. 하지만 새카만 어둠 속에 반만 보이는 그 얼굴,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입속으로 아궁이의 어둠보다 더 새카맣게 보이는 어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었다. 엄마한테 와야지. 라며 그것은 두 팔을 내밀며 나를 불렀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아궁이 근처로 천천히 몸이 기울었던 것 같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뭔가 휙 하고 내리친 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장작으로 쓰는 나무를 집어들고 나를 향하는 손을 계속 내리쳤다. 팔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계속 나를 향해 뻗어왔다. 팔이 계속 휘적거리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후다닥 부엌을 나가셨다. 그리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의 벽에는 수많은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이셨다. 특히나 안방에는 노란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나를 안방에 넣으시고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궁이 깊은 곳에서 팔을 뻗어왔다. 앞으로 더 와서 손을 뻗으면 충분히 나를 잡고도 남을 것인데
더 앞으로 오지 못한 것은 아마도 아궁이의 위쪽 벽에 붙어 있던 부적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알지 모르겠지만 아궁이들은 솥을 끓여서 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벽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덕에 아궁이 속에 그것은 벽의 부적을 기점으로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었다. 깜짝 놀란 가슴의 방에 가만히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닭에서 다시 나지막한 그것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사랑스러운 아가, 우리 아가를 누가 데려갔니? 까드득하며 손톱으로 천천히 바닥 아래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큰아버지의 내외가 밭에서 돌아오셨다. 하지만 문 밖에서 할머니가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사랑방으로 가셔야 했다. 당시 할머니는 내게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큰아버지들이나 형들, 누나들에게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고 또한 큰아버지 형제분들이 모두 할머니 말씀이라면 꿈뻑 죽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빌어먹을 목소리와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을까? 차가운 바람이 휙하니 들이닥쳤다. 초겨울 차디찬 날씨에 아궁이에 불까지 넣지 않아서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색동옷을 입은 아줌마가 서 계셨는데 머리는 5대5로 깔끔하게 갈라서 마무리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 놓았다. 양손에는 작두칼이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버선발로 올라온 아줌마는 할머니보다 한참 어려 보였음에도 틱틱 반말을 내뱉었다. 나이를 먹더니 눈에 백태가 낀 게야. 귀한 손주놈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놔둔 게야. 할머니는 안절부절하는 표정으로 아주머니의 욕지기를 들으셨다. 이년아, 저놈 봐라 저놈. 온갖 잡것들이 잔뜩 붙어서는 애 진기를 쏙 빼쳐먹고 앉아있는데 이년은 눈깔이 어찌 병신이면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몰라봐. 이년 처녀적에는 조명특하다 싶더니 나이를 처먹더니 노만기가 든 게야. 딱 봐도 아줌마는 40, 50대쯤.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보였고 우리 할머니는 당시에 칠순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꼭두새벽부터 찾아온 아줌마는 마치 할머니를 어린애 대하듯 하고 있었다. 어릴 적 말하는 것이 정말 할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할머니 역시도 그렇게 그 아줌마를 대접했다. 아줌마는 무쇠로 만든 작두칼을 들어 대들보에 꽂더니 일단 저놈한테 붙은 잡것들부터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저 빌어쳐먹을 년을 집어넣어야지. 어디 돼진 년이 산 새끼를 지 애새끼라고 잡아가려는 게야. 크게 소리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난 이상하게도 아무리 잠을 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게 늘상 힘들었는데 아줌마가 다가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는 나지막히 그것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금세라도 땅을 뚫고 기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줌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몸에서 뭔가를 잔뜩 떼어내는 신용을 했다. 대부분 등에서 떼어냈는데 떼어낼 때마다 진짜로 몸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런 행위에 플라시보 효과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므로 실제로 그 아줌마는 신명술에 뭔가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아줌마는 그렇게 내 몸에서 뭔가 떼어내는 신용을 잔뜩하며 이것들 뭐 일이 많이 붙어 있어? 물귀신 놈들. 이놈이 죽을 놈처럼 보이냐? 여긴 물도 없어. 그렇게 소리치고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는 듯 주섬주섬 주워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분홍색 보자기에 담는 신용을 하고는 저고리에서 노란 부적을 몇 장 뜯어내어 보자기에 같이 집어넣고 마당에 들고 나가 태워버렸다. 아줌마는 그렇게 보자기가 전부 다 탈 때까지 뭐라고 보자기 앞에서 계속 중얼거리다가 내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갔다. 이년아, 내가 말했지. 부엌에 어린 사내놈들 들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정신 말짱한 녀석들도 헛것이 보일 정도로 악독한 년인데
어렸을 때 물에 빠져 뒤질 뻔하고 온몸에 잡것들이 잔뜩 붙은 애새끼가 들어오니 전현이 지랄을 하는 거 아냐. 아줌마는 할머니한테 호통을 치고는 나를 아궁이 앞에 앉히면서 말했다. 앞에 보이냐? 전현이 보여? 여전히 그것은 내게 너무나 잘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손을 뻗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정의 승리인 건지 뭔지 그것은 다시 손을 뻗어왔다. 그러자 아줌마는 하나 남은 작두칼로 그것의 길고 앙상한 두 팔을 내리쳤다. 그러자 진짜 팔이 푹 잘려나가며 그것은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잘 들어. 전현은 어차피 이 밖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 어린애가 아니면 전현이 접근할 일도 없을 거야. 팔이 속 들어가 씩씩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귀신을 바라보던 아줌마는 잘려나간 두 개의 귀신팔을 들더니 이번에는 작은 관을 꺼내어 그 안에 집어넣고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노란 부적을 붙이고 금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팔을 잘라냈으니 나중에 또 애들이 들어와도 전현이 손을 쓸 수는 없을 게야. 벽에 붙은 부적만 안 떨어지게 잘해둬. 그렇게 공포스럽던 시골에서의 나날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골 형들도 부엌에 들어가면 크게 혼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형들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할머니도 슬슬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잊은 데다가 형들은 부엌에 들어가도 그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도 그 전에 우리 증조할머니한테나 구전으로 들은 얘기라서 나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잊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집은 허물어졌다. 예쁜 양옥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궁이도 없고 귀신도 없었다. 당시의 기억은 이제 나 혼자만이 간직한 기억이 되었고 간간히 군대에서 훈련 중 텐트에서 잠이 안 오면 재미로 해주거나 여자친구 놀려줄 때 가끔 하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밤이면 찾아와 뒤에서 날 천천히 끌어안는 그것 때문이다. 우리 아기, 엄마가 왔어. 보고 싶었지? 엄마랑 가자. 그것은 그리 말하며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팔이 없어서 내 목을 조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내 뒤에서 나를 자신의 아이라 부르며 내 목을 조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덜거리는 하얀 소복에 새하얀 몸뚱아리와 뱀처럼 긴 목, 팔뚝 관절 앞부분이 전부 잘려나간 길고 앙상한 팔. 그것은 나를 내려다보며 그동안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죽었으니 이제 엄마 팔만 꺼내면 돼. 우리 애가 조금만 기다려. 요즘 그것의 말이 바뀌었다. 줄은 거의 다 풀었어. 이제 종이만 떼어내면 돼.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 개천에서 빠져 지나가던 누나에게 구조된 주인공은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다가 꿈에서 본 것 같은 촉수 같은 하얀 손이 나타나고 마을의 무당 같은 아줌마가 나타나 그것을 쫓아냅니다.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허물어진 후에도 주인공은 여전히 그 존재에 의해 괴롭힘을 받으며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팔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귀신들. 원래는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불 끄고 누워서 배를 긁으면서 과자 먹으며 공포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죠. 가장 첫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 당시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저는 시험이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밑에서 자고 있었죠. 열심히 마우스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안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크르릉 하고 낮게 소리를 내더니 제 방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굳어서 보고 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반경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빙빙 돌더니
꼬리를 말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그러던 내가 갑자기 그러니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뭐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 나왔죠. 밤 12시 넘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그 뒤로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 무섭고 정신없어서 부모님이 들어올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네요. 그래도 원래 귀신을 안 믿었던 터라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어요. 여름방학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는데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학생들을 방학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를 시켰습니다. 방학 시작하고 얼마 뒤 장마가 가까워져 오고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발 밑에는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다가 이상하게 축축하고 쌀쌀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결에 이불이라도 끌어다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죠. 그 당시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속으로 즐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기가 몰려오더라고요.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에 대여섯 개가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을 튕겨 일어났는데 다행히 가위도 풀리고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어두운 게 무서워서 방불을 켜고 배를 살펴봤는데 저 그날 기절했어요. 사람 살을 꽉 쥐었던 오면 손 모양으로 하얗게 되고 주변은 좀 빨갛게 되잖아요. 그 흔적이 점차 옅게 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는 별다른 변화도 없었고 곧 학교 갈 시간이라 금세 또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건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즈음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는 자리가 구석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물귀신 가위 눌림 이후로 방 한복판에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죠.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 구석마다 축할 이본이 묶인 큰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목적지가 확실했는데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없어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기에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 없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붙였어요.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 대답이 없이 제 얼굴만 빤히 보기에 다시 물어보려던 차에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께를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절 꽉 눌러 올라타더니 왼쪽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더라고요. 꿈속이었음에도 그 이빨이 어깨뼈를 긁어내는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발버둥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고 일어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분 탓인지 어깨는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인데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일찍 준비해서 학교나 가자는 생각에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제 왼쪽 어깨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으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난리치며 잔다고 해도 부딪힐 곳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미친 건가? 몸이 많이 허해졌나? 엄마랑 같이 자자 그러면 돌았다 하려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최대한 잠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잠을 안 잘 수도 없었고 8시간 이상 못 자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2, 3일에 한 번은 기절하듯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악몽들을 꾸고 가위 눌리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잠들 때마다 꿈에서 전철형 여자 귀신이 쫓아와서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가위 눌려서 배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걸어다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에 흔적이 남는 꿈들은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운 일을 당했던지라 진짜 귀신 입장에서는 놀리는 재미가 쏠쏠할 정도로 기겁하며 놀랐고 이대로 가다간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로 죽겠다 싶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임에도 학교 등교해야 한다는 서러움과 무서움으로 멘탈이 한계에 몰린 나는 그날도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다가 너무 서러워서 꿈속에서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죠. 온몸에 귀신이 공격한 상처로 피칠갑 해놓고 도망도 안 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공격하던 귀신이 막 킥킥킥 비웃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씨부리면서 날 툭툭 건들고 발로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 무섭게 고함을 지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 고함에 놀라서 울던 것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서 하얀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걸어왔죠. 자세히 보니 우리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걸어오면서 생전에 등산하실 때 쓰시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날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네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뜰 망하려니 내 손녀를 울려 날 괴롭히던 손길은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내 옆에 털썩 앉으시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편해서 꿈속인데도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은 그 이후 꿈도 안 꾸고 정말 꿀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날 괴롭히던 귀신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현실에서 귀신을 몇 번 목격했죠. 근데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귀신을 못 본 게 아니고 봤어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악몽의 밤은 끝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멘탈의 안정이 찾아온 뒤에야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악몽을 꿨고 몸에도 흔적이 남았었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고 근데 엄마한테 좀 놀란 이야기를 들었죠. 엄마도 내 나이 때 17살 전후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날 주로 괴롭히던 귀신랑 인상착의가 비슷했죠. 나 전철역에서 어깨 물어뜯었다는 그 여자.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에 하얀색 H라인 원피스에 회색 정장 자켓을 걸치고 까만 구두를 신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엄마도 그 당시 겪었던 악몽들의 하나같이 그 여자가 나와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나는 좀 튼튼했던지 아파서 알았던 적은 없는데 엄마는 정말 그 일이 있었을 때 심하게 알았었는데 병원도 모두 소용없어서 점집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다나 봐요. 엄마는 그 당시 멘탈 나가서 정신없던지라 잘 생각은 안 나니까 외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는 것처럼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어릴 때 악몽 꾸고 귀신 보고 그랬담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그때 엄마가 신내림 받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엄마가 하도 아프고 죽을 둥 말둥해서 무당집이니 뭐니 찾아다녔었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드마. 그래도 딸 자식 죽어가는 꼴 못 보겠어서 신내림 하려 했었는데 너그 엄마가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더라. 근데 어떻게 신내림 안 받았어요? 라고 물으니 무당집은 싫다고 절하고 고집부리니 옆마을에 있던 성당에 데리고 가봤지. 거기 신부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묵주 선물 받아서 집에 왔는디 그 뒤로 멀쩡하더라. 할머니 말로는 울 엄마가 무당되기 싫다고 아픈 와중에도 하도 고집을 부려서 성당에 갔더니 멀쩡해졌다고 그러셨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한테 전말을 들은 덕분에 울 엄마는 그 뒤로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감사하다며 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나 가끔 심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뭔가 그런 성향이랑 이것저것 현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당의 작두. 때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야. 동네에서 큰 굿이 열렸어. 그때 골프장 짓는다고 산 파헤쳐 제꼈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훼손된 상태로 놔뒀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노쇠하셔서 그런진 모르지만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정정하시던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집씩 돌면서 다 병원 신세를 지고 오고 어느 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등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회의 끝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지. 우리 집은 참여 안 하고 나만 구경 갔어.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데 작두 탄다고 그러잖아. 그 작두가 두 자루 놓여 있더라. 근데 듣기에 요새 무당들은 무딘 작두를 탄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작두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는데 웬걸 날이 시퍼렇게 서서 피가 살짝 나더라. 우와 진짜 작두인 거야. 그때부터 살벌해.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 무당만 태어내. 어쨌건 작두 타는 시간이 왔어. 무당이 막 신들린 것처럼 하더니 작두에 벌쩍 올라서서 작두춤이란 걸 추는 거야. 방방 뛰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 그리곤 태연이 내려왔어. 혹시나 해서 칼을 바꾼 거 아닌가 했는데 다른 할아버지가 작두 만져보더니 그 할아버지도 피나더라고. 아무튼 정말 신기했어. 네 번째 이야기, 물귀신과 놀았다. 19살이던 여름, 친구들과 나 포함 6명이서 강원도로 놀러갔다. 친구놈 2명이 강원도 출신이라 어딘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친척집 중 안 쓰는 집이 하나 있다 해서 글로 놀러갔어. 주 목적은 물놀이였고 며칠 놀다 올 계획으로 놀러갔지. 첫날 오후에 도착해서 물놀이는 다음날로 미루고 저녁을 근처 식당에서 때운 뒤 술 마시며 놀다가 귀신 얘기하며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을 먹은 우리는 시내로 나가서 담배나 사러 가자고 나갔지. 묵고 있던 집 근처에 슈퍼도 없었어. 차도를 걸어서 시내까지 나갔지. 그리고 담배 한 5보루 정도 산 후에 오다가 히치하이킹해서 묵고 있던 집으로 왔어. 그리고 근처 개울로 물놀이 하러 갔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던 그날은 물놀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지. 그러나 3일 전까지 며칠을 내리던 폭우로 인해 개울이 아니라 강이었어. 친구들은 저마다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있었지만 나는 물에도 못 드는 맥주병이야.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나는 죽어도 못 뜨겠는 맥주병이었지. 그나마 개헤엄이랑 개구리 수영으로 잠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전부야. 나는 가슴까지 오는 물 높이에서만 놀고 친구들은 헤엄치면서 건너바위까지 가서 바위에서 쉬고 다이빙하고 놀고 있었어. 친구들이 다이빙하는 거 사진 찍어 달라 해서 사진 찍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또 바위 위에서 쉬고 난 그거 보면서 건너편에서 콜라 마시는데 친구들이 나도 건너오라고 막 보채는 거야. 유치원생도 건너올 수 있다면서 날 자극하기 시작했어. 그래, 이 강아지들아 내가 건너가서 니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과감히 물에 들어가 개구리 수영으로 앞도 못 보고 전진해 가기 시작했지. 어느 정도 왔을까? 손앞에 뭐가 부딪히길래 직감적으로 바위구나 싶어서 한 손으로 바위의 모난 부위를 잡고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었어. 역시 바위였고 한층 내려온 친구놈이 팔을 내밀어 올라오라고 했어. 두 눈에 물기를 닦던 한 손으로 친구 팔을 잡으려던 찰나 누군가 내 두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의 손이 잡는 느낌이었어. 그 느낌을 받자마자 나는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은 쟤 뭐하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것과 동시에 나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친구의 손을 놓쳤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한 나는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솟아올라 허우적대고 또 빨려 들어갔다 솟아올랐어. 그러기를 몇 차례 하며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친구들을 봤는데 두 놈이 삿대질하며 바위 위에서 웃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정말 파노라마처럼 인생의 단면들이 스쳐갔고 이대로 죽나 싶어 겁이 날대로 났어. 그럴 때에 수영 잘하고 힘 좋은 친구놈이 뛰어들었고 날 구하려 했는데 내가 짚고 누르고 밀치고 끌어당기고 그랬다고 해. 걔말로는 저 새끼가 날 죽이려 했어 라고 할 정도로 말이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한 놈이 뛰어들었고 두 놈이 나를 밀면서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거야. 저 새끼 밀어서 저기로 보내자 하면서 둘이 날 밀었는데 안 밀리더래. 마치 어딘가에 고정된 놈처럼 말이지. 밀면 몸은 밀리는데 오뚜기 밀듯이 밀면 몸이 잠깐 기울었다 다시 돌아오고 친구들이 뭔가 아니다 싶었는지 웃던 놈들도 웃음을 멈추고 5명이 다 뛰어들어서 날 밀었어. 그래도 나는 계속 소리 지르며 허우적대는데 밀면 돌아오고
비가 와서 물살도 강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건데 위로 민 것도 아니고 옆으로 밀었으면 옆으로 가다 쓸려가던지 옆으로 가던지만 해야 하는데 제자리에서 상체만 왔다 갔다. 그래서 두 놈이 잠수해서 내 발을 봤더니 차렷자세로 두 다리가 딱 붙어서 물속에 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놈이 내 발을 잡고 밀려는데 잘 안 밀려서 한 놈이 내 발밑을 손으로 휘 저었는데 아무것도 걸린 게 없더래. 그러다가 갑자기 내 몸이 휙 밀리더래. 그렇게 가까스로 구조되었는데 하필 구조된 데가 바위 위. 다시 건너가야 하는 상황. 바위 위에서 겨우 정신 차리고 헥헥대면서 물을 바라봤는데 물이 보라빛으로 보이면서 무섭더라고. 애들이 잡아준다고 같이 건너가자는데 이 물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생지랄을 했어. 결국 친구 친척 들어서 밧줄로 연결해서 유격훈련하듯 건너왔지. 친구가 친척들한테 얘 뒤질 뻔했다고. 밀어도 안 밀린다고 얘기했더니 여기 원래 사람 많이 죽는 덴데 왜 여기서 놀아서 그래 이 녀석들아. 나 순간 오줌 지릴 뻔했어. 그리고 그날 밤 술도 못 마시겠고 겨우 잠들었는데 오줌이 마려워서 깼어.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나가서 오줌 싸려고 문을 나섰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리길래 누구 똥 싸냐? 했더니 화장실에서 문 열면 너 데려갈 거야 라고 누가 말했어. 오줌 마려 뒤지겠는데 어떤 놈이 장난치나 싶어서 내가 뒤질 뻔했는데 그딴 농담이 나오냐 하면서 문을 빵 차고 열었는데 물에 젖은 익사체같이 부러터진 사람 새끼가 손 내밀길래 기절했어.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없길래 나가서 담배 피나 싶어서 지들도 담배 피려고 나왔더니 내가 기절해 쓰러져 있었다 해. 문득 그 익사체 같은 놈이 기억이 나서 나 어디쯤에 쓰러져 있었냐? 물었더니 마루 앞에 있었는데 왜 쓰러졌냐? 라고 묻더라고. 난 분명히 화장실 문을 열어서 그걸 봤는데 순간 소름이 끼쳐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어제 발 씻다가 자빠졌냐? 너 발만 무지하게 젖어 있던데